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내 주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만나게 되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혹은 또 정체 상황 이런 부분에서 발을 그래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령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촬영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시내 주행을 할 때에는 저속 주행 그리고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되면 이제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 발을 이제 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발의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클러치, 기어 조작을 할 때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초저속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정체 구간에서는 이제 뭐 1단, 2단 변속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동이 또 꺼질까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클러치를 계속 밟고 있고, 또 반클러치, 클러치, 반클러치, 클러치, 반클러치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텐데, 특히 좀 초보분들이 시동 꺼짐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피로도를 좀 줄이면서 운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이제 노하우 같은 걸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미션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미션에 무리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반클러치 상황이 이제 클러치가 완전히 맞물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클러치 디스크가 이렇게 슬립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RPM을 뭐 한 3000 RPM 미만 정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클러치 마모 같은 것들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아주 좀 격한 주행 상황에서도 그 반클러치의 사용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으면 클러치 마모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이제 짐카나 경기에 출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매번 뭐 클러치 킥 같은 걸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반클러치를 제법 길게 사용을 하는 짐카나 상황은 이제 일종의 한계의 주행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RPM을 좀 높게 사용을 하겠죠. 그 정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쉽게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가 돼서 교환을 해야 된다던가, 뭐 클러치 슬립이 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데이터들을 물론 종합을 해봐야지 객관적인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클러치 디스크 마모가 일상주행에서는 뭐 거의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상주행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디스크를 뭐 거의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까지도 교체를 안 하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반클러치 좀 사용한다라는 정도로 미션에 뭐 무리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션에 무리를 주는 행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제 영상에 이제 뭐 수동 운전에 관련된 영상 해설해 드리는, 초보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는 내용에 또 비슷한 중복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좀 편하게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금도 보시면은 제가 1단으로 출발을 해서 가속이 조금 붙은 상태에서 바로 기어를 중립으로 뺀 상태에서 이 차가 이렇게 그냥 중립 상태에서는 약간의 가속이 붙어 있어도 굴러가죠. 이 차에 어떤 구동력이나 제동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관성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는 이제 차가 관성의 영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기어를 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움직이는 관성의 영향 때문에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을 속도를 좀 지속을 하면서 가고 있겠죠. 그리고 구동계통의 뭐 마찰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기어 내부의 마찰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의 수준일 테니까 지금 이렇게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도 이제 중립 상황이고요. 이렇게 어떤 제동의 느낌이 덜하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기차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회생제동이 제로인 상태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오토 자동차에서도 기어를 중립으로 빼게 되면은 이렇게 쭉 굴러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차가 대략 한 뭐 30km 정도, 시속 30km 정도로 서행을 하고 또 정차를 했다가 서행했다가 이제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련의 운전 패턴을 생각을 해본다면, 차가 좀 주행을 하면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클러치를 밟고 당연히 출발해야 되니까 1단 기어를 넣겠죠. 그리고 이제 반클러치를 이렇게 서서히 놓으면서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하다가 다시 멈춰야 되면은 당연히 기어 중립으로 빼야 되니까 다시 클러치 밟으면서 중립. 자, 요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가속력이 좀 붙었을 때, 붙은 시점에서는 그냥 기어를 선제적으로 좀 먼저 빼버리셔도 됩니다. 자, 기어가 이제 1단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가장 강하게 엔진의 토크가 미션으로 전달이 되는 단계, 이제 기어비 때문에 그렇죠. 전달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엔진의 토크가 가장 많이 전달이 되는 단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가장 강하게 걸린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어 단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엔진 브레이크가 좀 강하게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엔진 브레이크를 건다고 할 때 기어를 한 단이나 혹은 뭐 2단 정도 낮춰서 뭐 내리막길이라던가 이런 데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연스럽게 풋브레이크의 사용을 좀 줄이면서, 풋브레이크의 어떤 무리를 줄이면서 주행을 하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원리로 기어가 단수가 낮을수록 엔진 브레이크는 더 강하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단에서 주행을 하다가 그대로 발을 떼게 되면 당연히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동 변속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꿀렁꿀렁 거린다라는 느낌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도 지금 한 30, 40km 정도 되는데, 기어를 그냥 먼저 빼버리고 브레이크만 가지고 감속을 해볼게요. 간혹 이제 어떤 수동 운전에 관련된 내용을 되게 오래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던가 이런 되게 옛날 한 수십 년 전 관련된 내용으로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차하기 전까지는 브레이크만 가지고 그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어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운전을 그렇게 해보시면, 예를 들면 기어가 한 3단 정도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정차하기 직전까지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은 RPM이 거의 10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엔진이 시동이 꺼지진 않겠지만 꺼질 것 같은 되게 불안한 그런 떨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의 성능 자체가 좀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주 급격한 내리막, 산길 같은 그런 내리막을 지속적으로 중립 상태에서 풋브레이크만 가지고 감속을 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브레이크에 무리가 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이런 시내 주행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시내에서 속도를 내봐야 60, 좀 추월하는 경우에는 70 정도 내는 경우가 전부일 텐데, 제가 조금 전에도 중립으로 뺀 시점이 한 40km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는 브레이크를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밟는다 해서 브레이크에 무리를 주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에 비해서 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감속되는 느낌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제동력의 엔진 브레이크가 추가 요소가 되는데, 당연히 중립으로 빼고 있으면은 추가 요소로 작용할 만한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풋브레이크로만 제동력을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감각의 차이를 조금만 타보시면 금방 적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적응이 되시면 한 40km 정도, 이 40km, 시속 40km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여유 마진을 남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 지점에서 그냥 중립으로 빼고 풋브레이크 정도로만 감속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습관적으로
기어를 이제 저단으로 좀 변속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요. 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속도가 조금 붙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제가 5단으로 가고 있다가 3단인가요? 3단으로 가고 있다가 이렇게 한 40km 정도에서 중립으로 빼서 이렇게 마지막 정차까지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행하는 상황에서 딱히 정차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1단, 2단 이런 주행 상황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속도가 한 40km 미만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에는 선제적으로 브레이크와 동시에 클러치를 밟아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버리고, 기어가 중립으로 빠진 다음에는 클러치 계속 밟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왼발은 푸네스트에 그냥 편안하게 올려놓고 브레이크로만 남은 감속을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완전히 정차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차를 하는 줄 알고 한 속도가 20, 30km 정도까지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 N 모델들 같은 경우에 레브 매칭 기능이 있으니까 그 레브 매칭 기능을 켜놓은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저단 기어를 넣으시면 되고요. 보통 그 정도 속도 같으면은 3단 아니면 2단을 넣으면 됩니다. 좀 빠르게 가속을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이제 2단을 넣으면 되겠고요. 자,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유있게 3단을 넣고 가속을 하시면 되는데, 자, 레브 매칭 기능이 없는 수동차일 경우에는 그럴 때가 이제 조금 이 회전수 보정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회전수 보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뭐 더블 클러치, 싱글 클러치, 레브 매칭 이런데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셔도 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중립 상태에서 그냥 악셀 툭 밟아서 한 500rpm, 500에서 그냥 좀 여유있게 생각을 하자면은 한 800에서 1000rpm 정도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뭐 2단 정도, 30km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2단에 놓고, 왜냐하면 이제 중립 상태다 그러면은 중립 상태에서 타력으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RPM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링까지 갈 거잖아요. 아이들링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뭐 한 750rpm 정도 될 텐데, 30km 정도라면은 대략 한 1500rpm 부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00rpm 정도까지 한 1000rpm 정도를 띄워주고 빠르게 2단으로 기어를 넣어서 이제 주행을 가속을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주행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00rpm 정도를 띄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1000rpm이 뜨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평소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네, 뭐 중립 상태에서 이렇게 악셀을 툭툭 밟아 보기도 하고, 지금 요 정도 밟게 되면은 RPM이 한 500 조금 안 돼. 한 400rpm 정도 이제 뜨는 거고요. 한 1000rpm 정도를 띄우려면은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밟아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정도가 지금 페달캠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대한 감각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반클러치, 우리가 출발할 때 사용하는 반클러치 있죠. 이 클러치를 천천히 붙이면서 이 회전수의 차이를 클러치 디스크의 마찰로 보정해주는 그런 기술들. 자,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도 시내 주행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차를 해 나가는 그 상황에서 중립으로 기어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뭐 한 20km, 30km 정도 줄어드는 그 시점, 지금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2단 놓고 클러치 부드럽게 붙여주면서 가속 페달. 지금 RPM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클러치로만 해도 충분한데,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기어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한 30, 40km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는 좀 더 반클러치를 길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회전수의
차이에 따른 어떤 차량의 꿀렁거림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상해 주는 식으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체 구간에서 핵심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속력이 붙은 상황에서는 뭐 앞차와의 거리, 그 다음에 현재 내 주행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간격 유지를 할 때 저속인 상황, 뭐 한 40km 미만 정도인 저속인 상황에서는 가속력을 조금 주고, 자, 중립으로 뺐죠. 그러고 남은 관성을 통해서 약간씩 주행을 하면서 차간 거리를 맞추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는 가고 있지만 제 양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만 밟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좀 길게 정체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번화가인 도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주행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구간에서 왼발을 좀 편하게,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기어 넣고, 지금 제가 너무 낮은 RPM까지 떨어져 버려가지고 시동이 꺼져 버리게 됐는데,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좀 편하게 수동 변속기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레브 매칭 같은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수동 변속기에서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정도 이렇게 RPM 띄워주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출발할 때 이제 이 RPM 컨트롤하는, 사실 수동 변속기에서는 수동 변속기를 재밌게 타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러니까 회전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반클러치로 뭉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상을 해주면서 맞춰주는 방식의 운전을 하는 게 더 재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재미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클러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미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회전수를 보정을 해주고 하는 연습들을 지금 정도는 일상주행에서 얼마든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니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가는 길에 이제 영상을 또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 가는 길에 정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한번 추가적으로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